네, 3자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색물질에서 발암물질을 검출됐다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OC라고 해가지고 볼라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이 뭐 각종 용기들, 장난감들에서 검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이게 지금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인데요. 발암물질 검출 논란, 뭐 믿고 살 게 없다 이런 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그 유명한 브랜드, 친환경 브랜드라고 했던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게 검출됨으로써 문제가 더 크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그 제품 A, B, C, D, F, G, I, J까지 보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이것을 제품을 부숴가지고 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착용했을 때보다 농도는 더 훨씬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5,600, 46,500, 심지어 이 F 제품 같은 경우는 24만 이런 게 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것을 이제 강원대학교 어, 김만구 교수님이 조사를 직접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 김만구 교수 결과를 이제 각종 언론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직접 이제 회사 이름까지 보도가 됐죠. 이렇게 깨끗한 나라. 그 다음에 뭐 P&G, 유한 킴벌리, 뭐요? 그 다음에 트리플 라이프, 깨끗한 나라, 유한 킴벌리 유명한 회사들이 다 이렇게 검출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어, 그 회사별로 봤어도 이렇게 이제 검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란 뭐냐면 이 볼라타일이라는 게 휘발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페인트를 칠하면 이건 페인트가 도료죠, 도료. 도료를 칠하면 우리 그 지나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무슨 냄새? 화학약품 냄새 나죠. 또는 아파트 같은 데 새로 입주를 하다 보면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또 납니다. 이것들도 화학약품 냄새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뭐 자일렌이나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끓는 점이 1기압 250도 이하에서 끓는 점을 갖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서도 날아간다는 말이죠. 확산이 돼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굴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기시설 거치 그대로 노출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변젠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유기암물 이 VOC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또 2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대기 중에는 휘발돼서 나오면 광학과는 그러니까 이 VOC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들이 햇빛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존도 만들어요. 특히 지금 여름 같은데 이래서 2차 피해를 또 일으켜요. 2차 피해를.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런던 스모그가 있고 그 다음에 LA 스모그가 있는데 런던 스모그는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이런 화학물질 확산되지 못해서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고 LA 스모그는 이런 VOC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런던 스모그는 겨울철에 일어나고
LA 스모그는 여름철에 한낮에 일어나는데 이런 VOC하고 햇빛하고 반응해서 오존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물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새집 증후군 같은 경우에서 특히 많이 그렇고요. 뭐 여기 보면 가구에서, 건축 자재에서, 또 의자나 소파, 우리 또 사람이 활동하면 뭐 제가 경험해도 그래요. 저는 그 집에서 2명밖에 살지 않는데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많은 먼지들이 나와요. 그 먼지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집에 가 있을 때도 옷에서 떨어지고 또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뭐 활동을 하다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되는데 특히 우리가 새로운 가구를 산다든지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이럴 때 보면 뭐 어떤 것은 잘못 사면 뭐 막 1년씩 냄새가 나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옛날엔 콘크리트가 모래하고 시멘트만 섞었는데 요즘 시멘트가 뭐 각종 뭐 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콘크리트 냄새가 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애완동물 카페트 이런 데서도 나오고 단열재에서 나오고 뭐 여러 프린터 이런 데서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 부분에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런 VOC 물질 같은 경우는 새집 증후군이라고 많이 그러죠. 포름알데히드 대표적인 새집 증후군 화판 이런 접착제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새집 증후군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관계 기관이 이걸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이 넘게 되면 다시 이제 뒤에서 알려주겠지만은 그 보일러를 떼가지고 휘발성 물질을 날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벤젠 같은 경우는 물론 담배는 다 들었어요. 흡연. 페인트라든지 뭐 그 도료 이런 데 들어있고요. 톨루엔 마찬가지로 페인트, 뭐 카페트 이런 데 들어있고 자일렌, 페인트, 접착제 카페트, 에틸벤젠 가구 같은 데 들어있고요. 펜타클로로벤젠 이게 목 방부제, 나무 방부제, 디클로로벤젠 방향제, 곰팡이 제거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화학약품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히 포름알데히드, 우리가 포름알린이라고 많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새집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집 증후군에 대한 어떤 그 체크 포인트, 이렇게 숨쉬기가 어렵고 답답하다. 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증상을 보인다.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진다. 뭐 아토피가 생기고 특히 이런 게 많이 생기죠. 아토피 이런 거. 눈이 따갑고 이런 게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집 증후군에 대한 어떤 농도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미세먼지 중에서도 아까 미세먼지가 VOC가 미세먼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PM2.5를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다량의 VOC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서울이 29%, 영남권이 31% 정도 이렇게 검출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근무할 때 네일샵 또 미장원 이런 곳에 유해 화학물질 노출 실태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하는 그런 협회하고 같이 해봤더니 그 조사 항목은 이렇게 됐어요. 발암물질도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 유독물질, 메틸, 에틸렌, 케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뭘 하는가 중요하지 않지만은 뭐 이런 아세톤이라든지 이소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아세톤 뭐 그 손톱에
지울 때 사용하잖아요. 매니큐어 지울 때 매니큐어 제거제, 손톱 유분 제거, 손톱 보강제 베이스, 매니큐어 첨가제, 시술기구 살균제, 손맞춤 화장품, 이런 인조 손톱 접착제, 이런 성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성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크게 뭐 여기 뭐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게 종사자들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검출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기. 그러니까 창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환기가 된 곳, 넓은 곳이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셀프 세집증후군 그 없애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랜테리어. 요즘 유행하죠. 플랜테리어가 식물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식물로 가지고 장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그러니까 실내 식물을 가지고 실내 식물을 많이 재배를 하면은 얘들이 VOC를 그리고 세집증후군 물질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제거를 한다는 이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도 했고 저도 해봤고. 그다음에 베이크아웃이 중요해요. 베이크아웃은 창문을 모두 닫고 여기 보면 35도에서 45도까지 온도를 보일러를 높여요. 그래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가동을 한 다음에 와서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요. 이것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휘발성 유기물질이 날아가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새집이기 때문에 장판 또 그 목재 합판 이런 것들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또 벽지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고열로 여기 써져 있는 건 35도, 45도 이렇게 올려불면 문제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바깥 온도가 차기 때문에 그 온도차를 고려해서 온도를 올려야 돼요. 한 25도 이렇게. 여름철에는 25도면 가동이 안 되겠죠. 조금 더 올려서 뭐 35도 이렇게 약한 온도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강하게 불면 그 벽지라든지 바닥 그 자재 이런 것들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베이크아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태워가지고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베이크아웃이. 플랜테리어는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새집 증후군을 없앤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제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호르몬 그러면 우리가 내분비계 물질이죠. 내분비계 물질이어서 예를 들면은 성호르몬이 나오면 남자애들은 변성기가 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좀 가늘어지고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무슨 호르몬이 나오면 땀이 나고 무슨 호르몬 땀이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렇죠. 이런 우리 생명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물질인데 이런 것을 그 바깥에 있는 화학 물질이 대신해 버려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청 같은 경우는 생물의 항산성, 생식, 발달 뭐 이런 것들 조절하는 체내 호르몬인데 이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바깥에서 만들어진 물질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 호르몬의 특징은 지가 화학 물질인데
화학물질인데 원래 이렇게 또 굴곡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원래 우리 호르몬이라면 지는 화학물질인데 거의 모양도 똑같고 기능을 똑같이 해서 이게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지가 호르몬인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몸에 특히 농축이 되기 때문에 생물 농축이 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축적이 많이 돼서 우리 세포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다 이 말이죠. 이런 음식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종류와 피해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는 쓰레기 연소 쓰레기 태우는 것들이 막 동네마다 있고 그랬죠. 지금은 다 금지가 됐지만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 같은 거 사용하면 염소화물이죠. 이건 연소시킬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건 굉장히 강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들을 변화시키면서 생식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돌연변이 일으키죠.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에 노출되면 뭐 물고기가 암놈이 뭐 갑자기 순놈처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됩니다. 아까 앞에 DDT를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TB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 중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무 호스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뭐 냄새도 나고 뭐 인체 이렇게 돌연변이도 일으키고 프탈레트도 장난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PVC를 부드럽게 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고무 호스 이런 데 이게 DNA도 파괴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이옥신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좀 독한 놈들은 무색무취에 색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맹독성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플라스틱 태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1급 발암물질로 축적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농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다. 소각장 이런 데서 나오면 이것이 대기 중으로 가서 비가 오면 식물에도 가고 농산물 들어오고 사람한테도 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환경 호르몬의 노출 경로는 미세 플라스틱 노출 경로같이 여기도 이렇게 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이옥신 아까 쓰레기 소각하면 이것들이 공기 중으로 가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월남전 때 많이 사용했던 고엽제 있잖아요. 이것도 다 다이옥신 성분들이에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플라스틱 식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프탈레이트, 인공 피혁, 화장품, 향수 굉장히 많은 이런 식품 포장재 이게 제대로 안 만들면 이런 피해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DDT 농약인데 요즘 사용하지 않으니까 알킬페놀 합성세제 샴푸 비스페놀 에놀, 비스페놀 A, 합성 수지, 식료품 내부 코팅제 이런데 특히 영수증 같은 거, 종이 영수증 주잖아요. 이런데 비스페놀 A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회용 컵 안쪽에 코팅제 이런데 이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피해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잉어가 암수 구분이 안 되는 잉어가 대량으로 발견된다. 또 숭어도 다 이렇게 암수 구별이 안 된다. 정자수가 감소되는 인간이 나온다. 이런 거. 소라 고둥에서도 암수 구별이 안 된다. 흰돌고래에서도 면역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환경 호르몬에 대한 피해들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임산부 유산 방지제, 그다음에 살충제,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졌지만은 일회용품, 다이옥신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그 임산부라든지 영유아기 이런 막 만지잖아요. 아무거라도 이런 사람한테 더 피해가 크다 이 말입니다. 피해가 크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1.6배, 프탈레이스도 1.5배 정도 더 피해가 크다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까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A 나온다고 했죠. 이것이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이 감열지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하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거든요. 색이 변하는 이게 현탁제인데 이게 비스페놀 A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막 입에 물고 다른 일 한다든지 이러면 그대로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가능하면 두 가지 탄소를 절약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영수증 받지 마시고 그냥 그 앱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쓰레기, 그 다음에 소각과정 이런 데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화장품, 향수, 캔 음료, 통조림, 코팅제, 돼지고기, 소고기, 갈치 이런 데 다이옥신, 그 다음에 뭐 채소류, 농약 이런 것들 뭐 볼 게 없죠. 거의 우리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결국은 다 아까 다 비슷비슷하죠. 살충제, 살균제, VOC 물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환경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커튼, 카펫, TV 여기 보면은 뭐 노트북, 소파, 통조림, 병마개, 캔 음료, 카드 영수증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브로마난연제에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고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방해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이 퍼머트린 같은 거 진드기, 개미 이런 거 없애는 사용하는데 이것도 피부 발진, 호흡기, 정자수 감소, 비스페놀 A 음료 통조림 캔 내부에 코팅제 아까 뭐 그 일회용 컵에서 있다고 했죠. 이런 거 뭐 성조숙증, 발달 장애 유발, 과부라 화합물질, 코팅된 요리 이런 거 프라이팬 이런 데 코팅된 거 장기간 체내에 축적하게 돼서 잘 분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방해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포르말린, 부탈레이트, 파라핀, 트리클로모산, 중금속, 알킬페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다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기를 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 줄이려면 유기농산물 이용하고 생활 쓰레기는 없애야 돼요. 어차피 이런 것들이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오니까 손 씻기 자주 하시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할 때 열과 기름을 가능하면 피하고 그러니까 열과 기름을 사용한 플라스틱보다는 스텐 또는 뭐 유리로 된 거, 사기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환경 호르몬 예방 수칙자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캔유 제품은 직접 데워서 사용하지 않기, 녹황색 채소 자주 먹기, 실내 바닥존을 물걸레로 닦기, 손 씻기, 하루에 3번 환기하기, 권장량의 물 마시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가 뭐 강의 시간에 굳이 하지 않아도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습관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왜 환경 호르몬이 우리 그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이런 어떤 메시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비 세포에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전달체, 신경 전달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호르몬의 용어가 이제 사용됐던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작용 기전은 이렇게 사람의 그 호르몬이죠 이게. 뭐 이거는 수용체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수용체가. 이게 리셉터라고 있잖아요. 수용체가. 수용체가 어때요? 호르몬이 세모로 되어 있으니까 수용체도 세모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딱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뭐 땀이 난다든지,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이에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모방작용, 환경 호르몬이 아닌데 지가 비슷한 놈이 들어와요. 미미크, 모방작용. 지가 들어와요. 환경 호르몬이 아닌데 비슷한 모양을 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리액션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두 가지야. 아예 안 되버리고 또는 엉뚱한 것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가 먼저 이게 정상적인 호르몬이 있는데 지가 더 빨리 들어와가지고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호르몬이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자가 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아프리카 호수에서 서식하는 악어 수컷에서 DDT 분해 산물이 검출돼가지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작용이 봉쇄, 이렇게 봉쇄를 함으로써 생식기가 위축돼 번식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불균식 물질, 특히 새집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으로서 작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는 주로 케미포비아에 대한 이야기, 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농약, 그 다음에 생리대나 기저귀 같은 이런 그 유생물질에 대해서 발암물질 검출됐던 거, 새집증후군, 환경 호르몬,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 14일 날 오전 10시에 6호관 지성관 6409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면 시험 봅니다. 대면 기말고사 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안내는 15주차 1차 시와 2차 시에서 강의를 하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먼저 15주차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15주차 강의만 잘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도 다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리포트 안 내신 분들 리포트 내시고요. 또 퀴즈 깜빡 잊어버리고 안 푸신 분들은 퀴즈 푸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기간이 지나온 것은 퀴즈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든지 아니면 15주차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